반갑습니다. 정철입니다. 자, 오늘 벌써 마지막 회차인 6회입니다. 지난 1회부터 5회까지와 좀 차이가 있었죠. 성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 강론입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이 생각 자체는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론과 강론을 자꾸 따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경찰학은 처음에는 개개의 주제를 공부하는 것 같아요. 각계 전투 같은 느낌이 들지만 결국엔 하나로 뭉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과 강론을 약간의 이제 공부하는 데에 강약은 있죠. 어떤 범위라든지 내가 좀 집중을 좀 더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총론과 강론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총론에만 미친 듯이 공부하고 또 강론은 나중에 외우면 되겠지. 자, 그런 생각은 일찌감치 버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나중에 해 보셨잖아요. 됩니까? 안 되죠. 미리미리 하신 분들이 고득점 받고 고득점은 또 강론에서 또 나와요. 왜냐면 안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해야 될 것들 미리미리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직 뭐 2달 넘게 남았잖아요. 거의 뭐 3달 가까이 남았는데 아직까지 안 하셨던 분들 충분합니다. 오늘 특히 어, 강론은 좀 암기를 해야 될 사항들이 더욱 많잖아요. 그런 암기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드릴 예정이니까 어, 암기하는 방법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암기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70% 미만인 문제들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20문제 정도 돼요. 이번엔 굉장히 성적이 저조했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인데 63.7입니다. 뭐 그래도 이거는 양호한 편이에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통합방위법상 행안부 장관. 자, 행안부 장관 또는 국방부 장관은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서 국무총리는 안 나와도 무조건 거칩니다. 대통령에게 통합방위 사태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자, 이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일까요? 자, 이 문제는 선포 건의권자와 선포권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 암기하는 거 굉장히 뭐 힘들어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하라는 대로 좀 한번 해보세요. 제발.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등장인물은 가불병 3명입니다. 자, 얘네들이요.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 그런데 갑은 열심히 해서 국대 갔어요. 자, 운동선수들은 국대 가는 게 자신들의 목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대 갔습니다. 근데 을병은 맨날 술 먹고 놀다가 시, 군, 함, 시에 갑니다. 국대 못 간 거예요. 시군함시, 듣보잡시죠. 자, 을병은 듣보잡시인 시군함시에 갑니다. 그래서 갑은 웃고 을병은 맨날 울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머금고 2년 동안 미친 듯이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을은 어디 가요? 해피엔딩이죠. 국대 갑니다. 그런데 2년 후 병은 조금 열심히 하긴 했는데 조금 못했어요. 그래서 국대는 국대인데 행국대 갑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게 건의권자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선포권자입니다. 자, 갑종 사태일 때는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선포를 하고 을병 같은 경우에는 시도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누구든지 건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선포권자가 되는 거죠. 자, 2 이상 시도에 걸친 을종 사태이다. 이럴 땐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선포를 하고 2 이상 시도에 걸친 병종 사태일 때는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선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문제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갑은 국대 갔다, 을병은 어디 갔다, 시구남시 갔다, 2년 후 2년 후 을은 어디 갔다, 국대 갔다, 2년 후 병은 어디 갔다, 행국대 갔다. 요것만 요거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것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굉장히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딱 보면은 이 문제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파악이 됐다면은요, 이 문제에서는 어떤 사태인지 먼저 팍 잡으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거 건의권자, 서본권자 물어보는 문제구나. 그러면 뭐부터 찾아라? 무슨 사태인지부터 찾아라. 자, 그럼 뭐예요? 을종 사태죠. 그러면 을은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아까? 을은 어디 갔다고요? 시, 군, 함, 시에 갔다. 바로 나오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갑이면 갑은 국대 갔다. 그죠? 만약에 둘 이상 시도에 걸친 을이다. 그러면 국대 갔다. 바로 나오잖아요, 답이. 자, 그러면 을이니까 시, 군, 함, 시가 돼야 돼. 그쵸? 시도 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이 건의권자고 시도지사가 서품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았죠.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해야 된대요. 아니잖아. 이거 아무리 읽는 시간이 걸린다 해도요. 한 5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예요. 5초 안에 실제 시험에서. 자, 반드시 제가 하라는 대로 해주세요. 문제 인식했다. 뭐부터? 어떤 사태인지부터. 그러면 우리 방금 알려드린 대로 그 방법. 을이다. 을은 시구남시 같다. 그러면 바로 찾아보는 거예요. 시구남 나오나. 아니네. 바로 틀렸다.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0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왜 많이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반타작이네요. 그죠? 자, 청원경찰이 직무 수행을 할 때 경비 목적을 위해서 경직법에 따른 직무를 하는 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수사활동 같은 이런 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안 됩니다. 이게 조문이죠.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에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 관리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 요거 청원경찰법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2 요것도 이제 많이 맞히시긴 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직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요 암기하는 방법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자, 도로교통법상 긴급 자동차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구혈대, 그죠?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자, 소구혈대. 이거는 뭐?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 시행령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보세요. 자, 6호, 11호, 6호부터 11호까지 있죠.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얘네들은요. 시도청장이 지정을 해줘야 돼요. 얘네들은 시도청장이 지정을 해줘야 긴급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 요거는 대략적으로 보세요. 이걸 물어보지 않아요. 자, 전기, 가스 사업, 민방위, 도로 관리를 위해서 전신 전화, 긴급 우편물, 전파 감시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고 계시라고요. 암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뭘 암기를 하셔야 되냐? 요거예요. 1호부터 5호까지. 얘네들은 시도청장의 지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법에 정해진 법정 긴급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시도청장의 지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법상 긴급 자동차예요. 그럼 얘네들을 정확하게 외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경찰용 자동차, 범죄 수사, 교통, 뭐 기타, 긴급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군대차, 군대차. 군대 막 트럭 같은 거 보면은 앞에 찝차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찍 가죠. 그거예요. 군. 그 다음에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 수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자동차, 수사, 수. 그 다음에 이제 호송이에요. 뭐 교도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자, 호송, 경비를 위해서 사용되는 자동차. 그래서 호. 그리고 국내 요인들 있죠. 뭐 다른 데서 뭐 다른 국가의 뭐 장관이나 뭐 총리나 기타 등등의 대통령이나 오면은 경호 업무 하잖아요. 거기에 사용되는 자동차. 그러면 이걸 어떻게 뽑아낼까요? 경찰이 군수를 경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경찰, 군, 수, 경, 호. 경찰차, 군대차, 수사에 사용되는 차, 경호에 사용되는 차, 호송에 사용되는 차. 이게 법정 긴급 자동차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 법에 있던 게 뭐였어요? 소구혈대. 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넘어와서 법정 긴급 자동차 뭐? 경찰, 군수, 경호.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하냐고. 하세요. 반드시 하십시오. 자, 그리고 6호부터 11호까지 얘네들은 필요 없어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경찰, 군수, 경호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음 각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1항 각호, 그러니까 얘네들 빼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로 본대요. 긴급 자동차는 아닌데 긴급 자동차로 봐준대요. 왜? 급하니까. 급한 애들이니까. 이거는 그래서 긴급 자동차에 준한다. 긴급 자동차에 준한다. 긴급 자동차예요. 그러면 우리 보세요. 환부 있죠. 환자, 부상자. 가끔 여러분들 그거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나 막 경찰 잘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임산부. 막 지금 나올 것 같아. 막 출혈이 막 있고 막 그래. 그러면 경찰차한테 막 갑자기 막 가죠. 그럼 경찰이 갑자기 막 확인하고 급하게 가가지고 막 유도해가지고 막 같이 가죠. 그런 거. 그리고 혈액 운송 중인 자동차. 혈액 아까 운반 자동차 있죠. 그거 말고 일반 자동차로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유도되는 건데 유도되는 건 두 개예요. 경찰용 긴급 자동차에 의해서 유도되는 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뒤에 쫓아가는 임산부를 태우고 쫓아가는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경찰이 뭐뭐뭐 따라오세요. 옆으로 세우시오. 그러면서 막 따라갈 수도 있잖아. 뭐 그런 거. 하여튼간 자 따라오세요. 막 이러는 거. 자 이제 급한 상황에서 경찰에 대해서 유도되는 차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군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 연합군의 자동차. 그러니까 아까 그 찝차 뒤에 쫓아가는 찝차가 이제 오리 엄마 뒤에 쫑쫑쫑쫑쫑쫑 쫓아가는 트럭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환부는 다친 데를 얘기하는 거죠. 환부. 그리고 유혈. 유혈이 뭐예요? 피가 있다. 환부에 피가 나고 있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급하죠. 환부에서 피가 나고 있으니까 급해요. 이게 긴급 자동차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긴급 자동차. 도로교통법에 뭐 있다? 소구혈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에 뭐가 있다? 경찰, 군수, 경호. 자, 그리고 긴급 자동차는 아니지만 환부, 유혈. 환부에서 피가 나니까 너무 급하잖아. 그러니까 긴급 자동차로 봐주는 거. 환부, 유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표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자, 갑자기 뭘 투표해요? 자, 이거 암기하셨습니까? 자, 암기하세요. 빨리. 자, 여러분들 투표보다 지금 이게 더 중요해요. 자, 13번입니다. 자, 65.2입니다. 자, 요거는 긴급 자동차가 접근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요거는 이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교차로나 그 부근이라면 교차로를 피해서 일시 정리한다. 그리고 이런 곳 이외에
그러니까 사항에, 그러니까 교차로나 그 부근이 아닌 곳일 때에는 우리 원래 하던 대로 그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양쪽으로 쫙 이렇게 진로를 양보해주면 됩니다.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어떻게? 교차로에서 일시정 뭐 그 옆으로 뭐 일시정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 낼 수 있겠죠. 아니에요. 교차로를 피해서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외의 곳에선, 교차로나 부근 외의 곳에서는 진로를 양보하면 됩니다. 서행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양보하면 돼요. 자, 이것도 쉬운 내용이니까 자 65.2%. 이것도 뭐 70%에 뭐 가까이 많이 맞히셨는데 70% 미만이니까 같이 한번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1. 요거는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어요. 4월 2일부터. 이게 언제 나왔냐면 경간에서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존 조문이죠. 옛날 조문이에요. 옛날 조문이고 이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 빼고요. 얘는 따로 처벌하니까. 자, 노면전차 운전한 사람은 5년입니다.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거꾸로 하면 또 2 같잖아요. 그죠?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약은 자, 이렇게 기억할까요? 약물은 정상적으로 할 때는 이제 5잖아요. 근데 약 먹으면은 거꾸로 보이지 않나? 이렇게? 자, 5, 2.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져 보인다. 5 뒤집어서. 5 뒤집어서 뒤집으면 이렇게 되나? 그쵸? 뒤집으면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그죠? 자, 약 먹으면 뒤집어지잖아. 그죠? 자, 5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아까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요렇게 약 먹으면 뒤집어지는 거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간단한 내용이었고 69.2. 이건 잘하셨어요. 거의 뭐 70% 진짜 가까이 다 맞히셨는데 요거는 이제 암기 워낙 중요하니까 이거 선생님들이 다 암기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거의 뭐 30% 정도는 아직 암기를 안 하신 거죠. 암기하세요. 반드시.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뭐 이렇게 합니다. 음주 무면허. 제가 이 순서를 좀 바꿔놨어요. 음주 무면허 신중. 음주 무면허는 신중해야 돼요. 그쵸? 음주 무면허 신호 중앙선 말 그대로 그냥 음주 무면허 신중. 그 다음에 철길 앞 횡단보도. 철길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 승객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근데 짐을 갖고 있나 봐. 자, 어린이 승객 화물 제한 몇 킬로? 20킬로. 요렇게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음주 무면허 신중 철길 앞 횡단보도 어린이 승객 화물 제한 20킬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뭐 단순하게 문제를 요 12개 항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왔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요런 거면 앞지르기 등 위반. 근데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방법, 시기, 장소를 이거 하면 이거 위반이다. 그러면 틀리죠. 왜? 이거는 일반 도로예요. 그런데 일반 도로에서는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끼어들기 금지 이게 있어요. 앞지르기 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속도로는요 없어요. 이런 거. 시기, 장소, 끼어들기 뭐 이런 거 없다고요.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해서 운전한 경우밖에 없어요. 요거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다 공부하셨겠지만 이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이거는 트럭에서 하는 것도 해당할까요? 1톤 트럭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진 것도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이에요? 아니죠. 버스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런 것들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암기해야 될 거 암기를 하긴 하지만 이 내용까지 막 잘 안 봐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한 번, 2번 정도는 좀 보시고 들어가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20번 65.2 특가법인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판례예요.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을 텐데
자, 5조의 3 도주 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규정과 관련해서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한정한다. 그렇지 않죠. 왜? 법익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뭐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 신체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어느 한 곳에, 그러니까 도로에다가 이렇게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이렇게 제한해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뭐 공익만 보호하고자 한다면 도로에 한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에도 그 입법 취지와 보호 법익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 한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도로가 아닌 곳에서라도 사람을 치고 도망가면 요 법률을, 요 법 조문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것도 굉장히 유명한 판례인데 이거는 거의 한 70% 이상 나와야 되는 건데 요거 아직 숙지가 안 되신 분들은 요 간단하게 포인트만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도로에 한정할 거면 공익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데도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근거가, 한정할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번 46.3.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보에서 집시법 그리고 정보 이 순환 단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투 하는 애들인데 요게 46.3이 나왔다? 이거는 진짜 할 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혼나야 되는 거고, 제 옆에 있었으면은 주방 한 대 죄송합니다. 깡냉이 털렸죠. 자, 하여튼간 요거는 제가 암기하는 방법을, 지금 뭐 암기를 안 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건 첩보 수집 단계잖아요. 그쵸? 수집 단계인데 기본 요소 결정, 계획서 작성, 명령 하달, 사후 검토, 우리 암기하는 방법 요게 명검. 우리 게임으로 빗대서 이거 암기했었잖아요. 게임 얘기하면서. 자, 요게 명검. 드롭하는 거 아이템. 요게 명검이 나왔어. 요게 명검은 뭐예요? 요구 단계죠. 요구 단계. 여기 소순환 과정. 그쵸? 요게 명검. 자, 그러면 첩보 수집 단계는 뭐예요? 수집 전달 이죠? 여기 소순환 과정, 수집 전달. 이거 제가 막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겠다.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그 게임 아시나요? 이렇게 하네. 그 야야야야야야 이거 그 뭐지? 출리. 그냥 막 개가 싸울 때 보면은 뒤에서 자전거 타고 뒤에 닭 실었나 개를 실었나 막 그리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는 아저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닭이죠. 뭐 그다음에 멍멍 개 다 수집해요. 그래서 이건 말하기 좀 그래요. 어딘가로 전달한다. 보호소? 이건 말할 수 있겠다. 보호소로 전달한다. 그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자, 개에게 수집 전달. 요렇게 암기하기로 했었죠. 수집은. 그래서 이게 뭐 수집도 들어가고 여기 수집 들어가고, 그리고 이 요구 단계 같은 경우에는 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요구 단계 그리고 수집 단계, 여기 한 번에 안 보이니까 요, 수, 생, 포, 요게 순환 과정이죠. 요구 단계, 수집 단계, 생산 단계, 배포 단계. 그래서 배포의 원칙도 있잖아요. 이건 선기평 분종회. 요거 다
다 아시죠? 그리고 요구 단계, 수집 단계. 이게 정보의 순환 과정. 요렇게 순환이 된다. 요구하면 PNIO, EEI, SRI, OIR 뭐 이런 거 다 공부하셨죠? 그 요구 수준에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구를 하면 수집을 하고, 수집한 거를 가지고 선기평 분종에 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필적 보시개라고 우리 암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객관식 문제 할 때 그때 이런 문제 넣어가지고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 배포 단계. 요게 정보의 순환 과정이잖아요. 순환 과정. 근데 요 안에 소순환 과정이 있더라. 그래서 요거는 요게 명검. 여기 요게 명검.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고, 요게 명검. 그리고 얘는 계획을 짜고 개척하고 수집해서 전달한다. 계획의 수집 전달. 그리고 뭐 이거는 성기편 분종애고, 그죠? 이거는 필적 보시개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정말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반드시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가 어떤 단계일까요? 뭐 별이 됐다. 국정원에서 요원들 별이 됐다. 왜 그럴까요? 신분이 노출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휴민트라고 하죠. 뭐 영화로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우리가 기술 발달이 굉장히 많이 됐죠. 막는 기술이. 화이트 해커 그리고 그 블랙 해커라고 하나요? 그 나쁜 놈들 해커도 있고, 막는 방법이 발달하니까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뭐 그래서 이 수집 단계가 정말 이제 어렵고 위험한 그런 단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요거 좀 추가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정보 활동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안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첩보 수집이 가장 어려운 과정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게 학문적 성격이 가장 많이 지배하는 단계. 자, 그거는 뭐예요? 생산 단계죠. 생산 단계. 아무래도 이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이 우리가 수집한 첩보를 정보화시키는, 정보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 관련 지식을, 학문적 지식 뭐 이런 것들 많이 알고 있어야 좋은 정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집된 첩보를 기록, 평가, 조사, 분석,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보로 전해서 처리하는 단계. 그래서 여기가 학문적 성격이 가장 많이 지배되는 단계가 정보 생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보의 순환 과정 어떻게 기억한다? 요수, 생포. 요수가 뭐예요, 근데? 요수? 요게 알죠? 요게, 괴수. 둘이 짬뽕 됐어. 그게 요수예요. 네이버 찾아보세요. 자, 요수. 네이버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자, 요수, 생포.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명검, 소순화 과정. 자, 그리고 수집 단계에서 소순환 과정은 계획의 수집 전달. 생산 단계는 선기평 분종애. 그리고 배포는 아직 안 했어. 여러분들이 몰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객관식 할 때, 제가 객관식은 기본반이라고 전에 들었습니다. 기본. 그래서 기본에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58점입니다. 24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는 24시간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제출 의무는 모든 주체자 에게 있는 거예요. 제출 의무는. 그런데 이걸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때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모두가 아니죠.
모두 아니에요. 모두에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때리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한테 때리냐? 쉽게 얘기해서 태극기 있죠, 태극기. 태극기 부대 그리고 촛불 부대가 있습니다. 자,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있어요. 그런데 태극기가 촛불이 언제 어디에서 저기 시청 앞에서 2시에 집회 시위를 한대 라는 첩보를 입수한 거야. 꼴배기 싫겠죠. 하는 거 싫겠죠. 그래가지고 얘네가 먼저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먼저 신고를 해버렸어. 그러면 여기 서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먼저 신고를 했고 촛불이 두 번째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촛불한테 야 니네 하지 마 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요? 야 니네 시간을 달리하거나 좀 장소를 달리해서 하렴 이러겠죠. 서장님이 타일릴 거예요. 그런데 곧 죽어도 싫대. 촛불은 무조건 시청 앞 2시에서 해야 된대. 태극기도 무조건 시청 앞 2시에서 해야 된대. 그럼 어쩔 수 없잖아. 후에 접수된 이 촛불의 시위를 금지 통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금지 통고를 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제 못하게 된 거죠. 그럼 누구는 할 수 있어? 먼저 접수한 신청한 태극기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태극기는 이제 집회 시위 하기 1시간 전에 우리 합니다라고 알려줘야 돼.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재가 없어요. 그거 안 알린다고 해가지고. 근데 얘가 만약에 안 하잖아. 그럴 때는 철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 그런데 얘가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럴 때 얘한테 과태료 때리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우리가 유령 집회라고 해요. 유령 집회. 그러니까 얘네들은 태극기는 원래 할 마음이 없었어. 그런데 얘네 못하게 하려고 지들이 먼저 신고해버린 거야. 이런 경우, 이런 집회를 우리가 유령 집회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이렇게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때리는 것은 어떤 집회에 대해서, 집회 시위의 주최자에 대해서 유령 집회 주최자가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그때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때린다. 한마디로 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 이유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때리는 건 뭐 방지용? 유령 집회 방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태극기만 신고를 했어요. 태극기만 신고하고 촛불은 애초에 신고를 안 했어. 지금 혼자 신고한 거야. 태극기가 혼자 신고했어. 그런데 안 했어. 그럼 과태료 때려 안 때려? 과태료 안 때려. 근데 태극기가 먼저 신고하고 촛불이 신고했어. 둘 다 곧 죽어도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하겠대. 그래가지고 촛불이 못하게 됐어. 근데 태극기가 안 해. 집회 시위를. 그러면 얘가 철회 신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태극기한테 과태료 때려 안 때려? 이때는 때린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령 집회 방지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5개 집회 시위의 주최자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 아니에요. 자, 유령 집회 죄송합니다. 유령 집회 방지용이라고 그랬어요. 유령 집회의 주최자에게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때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뒤통수 한 대 맞으셨죠? 요거는 뭐 숫자는 뭐 맞아요.
숫자는 문제 없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미친 듯이 뭐 다 암기하셨을 거고 패턴식으로 암기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거는 패턴식으로. 자, 여기 뭐 60이고 그쵸? 55, 50, 45 이렇게 가죠? 루트 루트 패턴.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여기 그리고 여기는 10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수업할 때 여기다가 선 하나 그어 놓으라고 그랬어. 선 넘는 순간 10단이다. 그쵸? 선 넘으면 70, 60. 여기는 80이니까 여기는 그냥 90. 10단위로 가는데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얘네들은 5단위예요. 5단위. 여기도 이렇게 75, 70, 65 이렇게. 자, 그래서 60하고 80만 시작은 다 똑같아. 그쵸? 80, 60하고 80만 기억해서 이렇게 75, 70, 65, 60, 55, 50, 45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패턴으로. 자, 그런데 요거는 다 암기하는 거 다 알아. 많이 암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제가 6으로 바꿔놨죠. 6으로. 이렇게 뒤통수 친다니까요, 교수님들. 여러분들 이거 다 암기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허점을 찌르는 거죠. 이 기준이잖아요. 이 기준. 요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잖아. 주간과 야간 심야를 따로 구분해서 하고 있다. 그 시간 알아야죠, 당연히. 근데 여기는 잘 안 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틀린 거잖아. 37.8 이게 말이 돼요? 이걸 보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옷 검은색 회색이에요. 자, 선거 중립 의무 멋지십니다. 그쵸. 저는 회색이에요, 회색. 자, 그래서 요거 시간 6시가 아니라 7시. 7시. 좀 당황하셨어요? 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대박입니다. 8.5. 8.5. 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배웠거나 이거는 뭐 안 배우신 것 같아요. 이걸 왜 안 배워? 자, 한번 보세요. 참,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 문제하고 해설 들어있는 파일을 카페에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거 보시고 복습 반드시 하시고 숙지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광고였고요. 자, 카페 가입하라는 소리예요. 자, 대화경찰입니다. 자, 대화경찰은 이게 스웨덴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뭐 그 대화 경찰들에게 교육도 하고 실제 현장에서 대화 경찰이 조끼 입고 이 뒤에 보면 이제 대화 경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분들 이제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요 출제 포인트가 요거예요. 자, 보세요. 일반 대화 경찰 있죠? 책임 대화 경찰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문제에서는 책임 대화 경찰에 대한 내용을 넣어놓은 거예요. 자, 일반 대화 경찰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과 소통하고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안내를 하거나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완화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등 현장 활동만 담당한다. 어떤 대화 경찰이? 일반 대화 경찰이 현장 활동만 담당하는 거고, 책임 대화 경찰은 개최 이전부터 잠재적인 집회 시위 관계자들과 계속 집회 시위하기 전부터 소통하고 집회 신고 접수 및 원활한 집회를 위한 협의와 집회 시위 현장 활동까지 폭넓은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은 어디에서만? 현장에서만. 책임 대화 경찰은 개최 이전부터 현장까지 폭넓게. 요거 서로 바꿔서 문제 내는 거예요. 요거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화 경찰은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뭐에 집중해라?
경청에 집중해야 된다.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텐데, 자, 집회 시위 상황을 친절하게 설명해야 설명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친절한 설명에 보다 집중을 해야 된다. 그거 당연하지. 친절하게 해야지. 그러면서 넘어간다니까. 내가 말하는 것보다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출제 포인트입니다. 쉽죠? 자, 이제 아셨으니까 이 관련 내용들 나오면 틀리면 연락처 아실 겁니다. 제 카페 주소에 나와 있어요. 와서 자진 납세하십시오. 깡냉이 한 3개는 털어드릴게요. 자, 27번 60.7 이거 왜 틀렸을까요? 40%나. 자, 이것도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서클형은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 범위가 넓고 행동 노출이 있고 일망타진 와르르 무너진다 하나 걸리면 뭐예요 이게? 피라미드잖아요. 서클형은 뭐예요? 합법적인 신분으로 침투한다. 뭐 외교관이나 아니면 뭐 교수나 뭐 기타 등등으로 막 들어와가지고 간첩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정체가 폭로됐을 때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거. 이게 서클형이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뭐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이건 100% 선생님들이 다 하시는 거니까. 이거 틀리신 분들은 공부 진짜 안 하시는 거죠. 아니면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아직 여기까지 볼 시간적 여력이 없었던 그런 친구들일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28번 60.2 자, 이거는요 우리 형수법하고 좀 다른 거죠. 국가보안법에 그러니까 약간 그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례? 자, 보세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문을 정확하게 안 읽은 거예요. 이거 진짜 보세요. 누가 주체인지 한번 봐봐요. 누가 주체인지. 이거 오라고 하신 분들은 아마 이거 검사가 청구했다라고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 보세요. 목적수행죄대에서 사법경찰관이 누구예요? 주체가. 사법경찰관이 우리가 영장 뭐 이런 거 구속기간 이런 거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우리가 검사한테 신청해가지고 검사가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걸로 계산을 해야지. 우리 걸로. 원래는 우리 구속기간 사경은 며칠이에요? 10일. 검사는 10 플러스 10.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여기에서 플러스 10. 여기에서 플러스 10.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상 최장 50일까지 구속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경이 신청한 거면 1차에 한해서, 그쵸?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검사가 한 거면 2차죠. 한 번, 두 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거예요. 검사한테. 검사가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겠죠. 주체가 사경이에요. 그러면 1차죠. 그쵸? 이건 주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안 읽으신 것 같고. 자, 다음 거. 자, 29번. 자,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 해당 범죄. 이거 기출 엄청나게 된 거죠. 자,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 형 선고를 받고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 형의 전부 일부의 집행을 면제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아니죠. 면제받으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가 되는 거죠. 면제받아 사면됐다. 뭐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이것도 되게 간단한 문제였는데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문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요거는 뭐 많이 맞췄어요. 64.7. 자, 여러분 또 여기서 틀리신 분들은 이거
아, 차관 맞아. 위원장 한 명, 장관 아니지 하고 그러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 근데 법무부 차관의 제청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잖아요. 그쵸? 음. 자, 이게 제가 만든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거의 90% 이상 다 기출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는데 제가 뭐 이상하게 포인트 따로 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기출됐던 거를 기반으로 내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간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음. 자, 요거는 뭐 기본 적인 내용이고. 자, 35번. 45.8입니다. 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국민과 혼인관계 뭐 사실혼 관계는 제외. 벌써 이제 틀렸죠, 여기가. 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와이프 육아, 자, F6 장기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뭐 요거는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맞아 해가지고 55%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틀리신 것 같은데, 자, 사실혼 관계는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죠, 포함.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거 다 아시는 거 알아요, 저도. 근데 이런 거 좀 조심하시라고요. 사실혼 관계 포함. 제가 말씀드렸죠. 안 낸 거 낸다고. 안 낸 거 내야 된다고. 자, 비전문 취업.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 필요한 전문 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은 제외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문화예술, 대한민국 고유 문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은 사람 포함이죠. 근데 이것도 제외로 바꿀 수 있고, 그럼 뭐 이건 되게 쉽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좀 봐주시길 바래요. 정말 제발 부탁이에요. 알겠죠? 자, 36번. 요것도 이제 출제 포인트가 좀 달라서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자, 누차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기출입니다. 기출. 제가 바꾼 게 아니고 기출이라고요. 저 욕할 필요 없어요. 기출인데 왜 출제 포인트를 여러분이 지금 못 잡은 거지. 자, 누가 하여튼 주체 중요하다고 했죠. 누구냐. 지금 이거 승강긴 재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암기하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허가권자가 누구냐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런 포인트도 당연히 있는 거죠. 지금 이거 바꿔놓은 거잖아요. 지금. 자, 질병이나 사고 이거는 긴급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승강긴, 요 승강긴 얘네는 누구예요?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허가권자예요. 재난은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이 허가권자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허가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 외교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다 공부하신 거죠. 근데 누가 하는지 여기에서 이제 허를 찔리는 거죠. 자, 승관기는 누구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다. 그리고 재난은 누구다?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이다. 요것도 좀 인지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참하죠. 요거는 뭐 지금 교재가 안 바뀐 교재들도 많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모르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고. 자, 국가중앙사무국 이거는 이제 상설이잖아요. 각 국에, 회원국 각 국에 설치하고 있는. 근데 이거 경찰청, 외사국, 국제협력과 인터폴 이거 옛날 거잖아요. 우리 조직 바뀐 지가 언젠데. 그쵸? 지금 현재는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 국제공조 1과, 인터폴 공조계가 있습니다. 인터폴 공조계. 자, 경찰청장 여기 있죠. 밑에 차장으로 내려와서 쫙 여기 국제치안협력국 보이시나요? 국제치안협력국 어디? 국제공조 1과 여기에 인터폴 공조계. 그러니까 여기 안에 다시 또 하부 조직에 인터폴 공조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다고, 여기서.
알겠죠? 요거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요거 정리 좀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왜 그러죠? 외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계속된 범죄에 외국의 공조 요청이 있다. 수사 진행 재판의 계속을 이유로 공조를 아니할 수 있다? 아니죠. 임의적 거절 사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연기 사유지. 자, 요거잖아요. 공조 제한.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얘는요. 임의적 사유밖에 없어요. 범죄인 인도법이나 임의적 절대적이 있는 거고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임의적 제한 사유밖에 없습니다.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거. 그래서 주인정 범죄 보증, 주인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주인정 범죄 보증. 이거는 공조 제한 사유고 수사 진행, 재판 계속된 범죄는 끝날 때까지 공조 연기할 수 있다. 이거는 연기 사유예요. 제한 사유와 연기 사유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왜 틀렸을까요? 이건 진짜 단골인데. 자, 52.5. 52.5. 자, 제가 이거 취재 포인트 꽉 잡아드렸던 거예요. 자, 인도 범죄 외의 범죄에 관해서 어디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범죄인을 인도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외의 범죄에 관하여. 이게 제가 조심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보세요. 자,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에 자, 범죄인의 인도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거잖아요, 지금. 임의적 사유예요. 절대적 사유가 아니라. 그리고 또 비슷하지만 범죄인이 인도 범죄에 관하여 어디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아니라 제3국에서. 요거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왜? 이게 얘랑 비슷해. 인도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이거는 왜 보내? 우리가 처벌하면 되지. 그죠? 얘하고 요 3, 4호하고 비슷해. 비슷하다고. 그게 헷갈릴 거란 말이야. 자, 요거 조심하라고 했던 거죠. 그럼 다 바로 나왔을 건데. 자, 인도 범죄 외의 범죄에 관해서 끝에 보니까 아니 된다? 이건 절대적이잖아. 아이, 틀렸어. 바로 답 나오는 거죠. 3초 컷이야. 이거 여기까지만 읽으면 답 나오는 거야, 지금. 요거하고 요거만 보면. 자,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어요? 상당한 인종의 재판은 시효를 절대적으로 확인해라. 상당한 인종 재판 상당했는데 불쌍하잖아. 근데 재판받고 있어. 좀 봐주고 싶잖아. 그러니까 상당한 인종의 재판은 시효를 절대적으로 확인해라 해가지고 기억하시고 더하여 요 3호 4호 요거 때문에 요거 2호에 인도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 재판 확정 요 2호 정확하게 암기하시라고요. 이거 알겠죠? 그래야 임의적 사유의 3호 4호와 헷갈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았어요. 그쵸? 그래서 보통 2, 30분이면 맨날 끝나는데 오늘 거의 1시간이 했습니다. 자, 요번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강론에다가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거예요. 자, 강론도 뭐 총론만큼의 시간을 들여라가 아니라 그래도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하려고 해요? 총론할 때 같이 해야지. 대신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 위주로만 보시면 되잖아요. 같은 겁니다. 총론, 강론 구별하지 마시라고요. 다 같은 경찰학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개론이죠. 이게 무슨 경찰학이야. 자, 하여튼간 강론에도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주셔야 2차 때 여러분들 합격이 보이는 겁니다.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한 거 암기하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반드시 숙지를 좀 해주시고, 자, 이게 이제 오늘 이 6회가 OX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제가 특별반에서 했었는데, 이제 기본반에서, 하프 모의고사는 기본반에서 사지선다형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뭐 더 많은 학생들과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좀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 만한, 좀 헷갈려 할 만한 것들, 양질의 문제를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해설도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뭐 이런 것들 안 하신 분들 줄여서 조댓구알 꼭 해주시고, 그리고 카페 가입도 해주시고, 카페에는 지금까지 했던 자료들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받으셔서 복습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월 중순이죠. 6월 중순에 하프 모의고사 기본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